대학교가 최근 9년간 한 업체를 통해 각종 비품 50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납품업체는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시간의 지연을 빚은 비에젯 항공사가 승객 1인당 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제출 기한을 강제하고 합의를 종용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회지 등으로 떠나려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면서 일부 지자체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숙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MZ세대 공무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지방 소멸에 맞서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최근 9년간 한 업체를 통해서 각종 비품 50억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였는데 대학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의혹을, 납품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좁은 강의실에 일체형 책걸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조선대 강의실 등에 비치된 책걸상은 지역 A 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입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책상, 의자, 책꽂이 등 학교 비품 51억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A 업체는 B 업체와 C 업체 등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업체가 미리 짜고 납품 물건 일부를 B와 C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서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돈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스템 자체가. A 업체는 납품 과정에서도 특혜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입찰 공고 때 나온 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었고 9년간 추가 납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조선대학 의자 100개에 5만 원으로 놓겠다라고 당당하게 했으나 실제로 500개 가져갔습니다. 특히 2억 2천만 원 이상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공고해야 하나 조선대는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대학교 등이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법 위반은 그럼? 아마 그것도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혜 의혹에 대해 A 업체도 그런 경우가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9년간 50억 원이 넘는 학교 비품 납품을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사학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mm, 그 외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보성 18도, 광주 20도, 목포 21도 등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29도, 곡성 32도 등 26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지난 1일 무안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비에젯 항공 여객기가 31시간 지연된 끝에 사실상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1인당 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보상 동의서 제출 기한을 강제해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에젯 항공의 결항으로 여행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한 여행사로부터 보상 동의서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제출 기한을 제한해 통보했고 동의서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합의를 종용했다며 여행사를 비난했습니다. 6월 달 안에 이 보상에 대한 걸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빨리 끝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 승객들은 여행사가 이를 막으려고 기간 제한을 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아예 안 준다고 하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잊으려고 또 동의서를 그냥 적으신 분들도 주변에 계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간 제한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기간 제한을 둔다든가 또 동의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장황스러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보상 인원과 금액을 빠르고 원만하게 확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동의서를 쓰지 않은 피해 승객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 승객들 중 일부는 보상금 지급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가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거나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부터 시작하려던 공사는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는 송정역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대합실과 승강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낮은 임금과 처우로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살기 좋은 도회지 등으로 떠나려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면서 젊은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지자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도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이 젊은 공무원들만 살 수 있는 22개 고시를 갖춘 연립주택을 신축했습니다. 27에서 40제곱미터 규모의 1인 1실 10호와 2인 공유 10호,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2개 고실 등을 갖췄습니다. 신축 연립주택을 제공하는 데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실제로 이 주거 관련해서 저희끼리 좀 불만 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영업에 마땅한 집이 없어서 타지로 가야겠다는 그런 얘기는 종종 나누곤 합니다. 영암군 공무원 799명 중 6년 이하 공무원은 270명으로 전체의 34%에 이릅니다. 6년 이하 공무원의 80%는 영암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근무 경력이 짧은 7급 이하 공무원 52명이 그만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시도하거나 옮겨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새내기 공직자의 경우 주거비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공군은 공무원을 위한 공동 숙소를 리모델링 중이고 완도군은 2인 1실 공무원 숙소를 1인 1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40실 규모의 공무원 신축 숙소를 갖고 있는 진도군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절박통으로까지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공무원. 하지만 인구 감소와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가 낮아지자 지자체들이 이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주민조례 청구가 광주광역시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일부 종교단체 등이 교사들의 통제 부담과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유발 등을 이유로 청구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나이, 성적 정체성,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와 복장 두발 개성의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기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중앙구청에서는 잘 안 됩니다. 실무 협의를 해보면은 중앙구청에서 대체로 자기 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에 맞춰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지연, 무산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이제 사전에 컨설팅 한다고 하면 복지부가 이거 안 된다는 형식으로 해서 당초 저희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죠.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처럼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려 해도 다시 한번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 낭비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전남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 등을 두고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도지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복지부의 사회부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이제 통상적인 정책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없는 예산을 쥐어짜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차와 뿌리산업, 로봇, 드론 등 산업별로 각각 열던 전시를 미래산업 엑스포로 통합 개최했습니다. 국내 미래산업 기업들의 기술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막힌 기계 아래 USB를 가져다 놓자 표면에 금세 자신만의 각인이 새겨집니다. 이 핸디형 스캐너는 곡면이 가득한 고무보트도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형상 측정의 정확도가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은 설계 이후에 양산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패스 앤 페일 이런 성적 검사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미래산업 엑스포에서는 미래차와 뿌리산업, 로봇, 드론 등 유망 산업들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현대차 그룹과 1차 협력사 13곳의 테크관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대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기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들에게 자율주행과 자율주차, 로봇 협력 제조 시스템 등의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어떤 광주의 어떤 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신기술의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산업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파트너십 매칭데이 행사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역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드론 레이싱과 튀김 로봇 등 미래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영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30분 만에 80%까지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최장 3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AI 특성화 국가 서비스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AI 대중화 교육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은 호남대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4 국가 서비스 대상 시상에서 5년 연속 대학 AI 특성화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호남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교과목을 가르치고 AI 캠퍼스를 구축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시청 소속 선수들이 육상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정선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78회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시청 소속의 고승환 선수가 200m 결승전에 출전해 20초 49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청 소속의 이민정 선수도 200m 결승에서 24초 21의 기록으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고승환 선수와 함께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육상계 최고 명장으로 꼽히는 심재용 감독의 광주시청 육상팀은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구경, 한국 여자 허들의 간판 정혜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번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운 최고의 명문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